자, 방금 전까지 저희가 섹션과 아티클, 그 다음에 div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예제 이미지를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지금 이 부분까지는 섹션으로 나눴고요. 섹션에 아티클이 3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섹션으로 구역을 나누지만 아티클로 이거를 하나, 둘, 세 개를 나누게 됐을 때 우리가 조금만 고민을 해봅시다. 자, 과연 지금 이 컨텐츠가 아티클로 감쌌을 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지우고요. 이거 하나만 있었을 때 과연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전혀 이거 독립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컨텐츠 3개는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티클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떤 걸로 할 거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섹션을 나눠서 섹션 안에 이 섹션을 해당하는 그 제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구문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죠.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아티클로 감싸지 않는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섹션을 다시 한번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ULLI를 이용해서 순서 없는 목록으로 ULLI, 그 다음에 이 부분도 LI, 그 다음에 이 부분도 LI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아티클로 쓰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컨텐츠를 독립적으로 띄웠을 때 과연 이 부분 혼자서 컨텐츠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할 수 있고 3단계만 거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문맥을 보면 사실은 앞 내용과 그 다음에 뒤에서 이어지는 문맥을 다 이해해야 전체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티클이 아닌 섹션 또는 ULLI를 이용해서 순서 없는 목록으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넣었을 때 혼자서 컨텐츠, 즉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스스로 컨텐츠 역할을 100%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티클로 이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아티클로 만들게 되면 스스로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혼자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티클이 아닌 섹션 또는 ULLI로 만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코딩을 해보면요. 자, 지금 위에 섹션이 있는데 이 섹션이 작업물에서는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션이 끝났고요. 그 다음 새로운 섹션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섹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섹션이 시작을 하고요. 섹션 안에 뭐가 나오죠? 내용이 나오죠. 섹션의 내용을 제가 H1으로 감싸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P 내용이 나오게 되죠. 문단 내용이 나오죠. 문단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문단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새로운 컨텐츠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아티클로 쓰게 됐을 때는 아티클은 독립적으로 지금 이 컨텐츠 스스로 독립적인 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티클이 아닌 섹션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제가 컨텐츠를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섹션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제목과 본문, 그 문단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2를 이용해서 H2를 쓰니까 지금 이 첫 번째 H1에 상속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쓰고 다시 본문 내용이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와 같이 섹션 안에 섹션이 들어오게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되니까 섹션 안에 섹션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드를 좀 다시 보면요. 전체 큰 섹션이 있고요. 큰 섹션 안에 내용이 있죠. 제목이 있죠. 이 제목은 이 전체 큰 섹션에 관련된 제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섹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과 세 번째 섹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H1부터 P까지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이 부분을 다른 섹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목록이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ULLI가 지금 ULLI를 제가 지금 선언을 했고요. LI 안에 이미지와 그 다음에 소제목과 문단이 나오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mg-src 그 다음에 ALT 대체 텍스트를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예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제목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H2를 이용해서 그 제목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P를 이용해서 문단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LI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 LI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요. 순서가 없는 목록이 3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쓰더라도요. 브라우저는 저희가 지금 이걸 이 부분을 ULLI로 쓰지 않고 섹션을 쓰던 ULLI로 쓰던 시각적으로는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뭐가 달라지죠? 브라우저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전혀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